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명한 샴페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저희가 샴페인을 얘기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샴페인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, 네, 이 동페리뇽이라는 너무나 유명한 샴페인이죠. 샴페인은 물론 이제 사용하는 용도도 저희가 뭐 어디 뭐 스포츠에서 우승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가장 적합한 와인으로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. 와인의 어떤 이렇게 테이스트나 좀 이렇게 디테일한 면보다는 좀 와인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를 좀 소비하는 좀 그런 좀 특성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샴페인과 어떻게 보면 되게 유명인들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콜라보가 돼서 유명인들의 인지도를 이렇게 샴페인의 브랜드와 이렇게 오버랩을 시키면서 마케팅을 좀 더 쉽게 하려고 하는 또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.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유명하게 그 익히 잘 알고 있는 동페리뇽과 관련된 스토리도 엄청 많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마케팅을 위한 좀 이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얘기들도 많이 있어서요.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좀 이렇게 잘못 전달돼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 중에서 뭐 동호회에서도 이렇게 애호가분들이 동페리뇽은 뭐 샴페인의 아버지고 그래서 마치 이제 동페리뇽이 샴페인을 만든 것처럼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샴페인을 개발한 인물처럼 이렇게 묘사되는 경우들도 이렇게 흔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. 근데 좀 이렇게 역사적 사실하고는 좀 달라요. 왜냐하면 원래는 이제 동페리뇽은 동이라는 이제 호칭은 이제 그 수도사에게 이제 존칭으로 이제 부여하는 이제 그런 이제 호칭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피에르 페리뇽이라는 이제 실존했던 인물이고요. 이 피에르 페리뇽 같은 경우는 수도원에서 어떻게 보면 좀 포도밭을 좀 이렇게 관리하는 그러니까 와인과 관련된 이제 그 업무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죠. 피에르 페리뇽이 실제로 샴페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역할을 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. 그 동페리뇽이 그때 당시 그 시대에서 이제 와인과 관련된 양조위를 하면서도 생산된 샴페인 양은 굉장히 작았습니다. 하지만 동페리뇽이 샴페인과 관련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딱 하나만 꼽자면 바로 그 이제 피노누아, 그 피노미니에 이제 그 레드 품종을 이제 샴페인 지역에서 재배를 했었는데 큐베라는 명칭 자체가 포도를 이렇게 압착을 해서 처음 나온 그 즙을 보통 이제 큐베라고 해요. 그래서 보통 만약에 100을 추출을 할 수 있다 압착을 해서 그러면 한 80% 정도를 즙을 이제 착즙을 한 그걸 사용하는 거를 최고급 샴페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전제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큐베라는 이제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 거고요. 이제 동페리뇽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압착하는 것도 당연히 그 레드 품종은 이게 압착을 하면 껍질에서 붉은색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레드 와인이 될 수밖에 없었죠. 하지만 이거를 일반적인 압착보다 좀 이렇게 약하게 이렇게 착즙을 했을 때 정말 이렇게 컬러가 아주 연하게 추출이 되면서 그리고 그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이제 색소들이 좀 침전화가 이루어지거든요. 그럼 이제 그 침전물들을 제거를 하면 실제로 그 레드 품종으로 화이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. 그거를 어떻게 보면 발견했다라는 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한 동페리뇽의 업적 중에서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그 샴페인의 개괄적인 설명을 드릴 때도 샴페인은 레드 품종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품종, 샤르도네와 이제 피노누아, 피노미니에 이 세 가지 품종 중에서 이 두 가지의 레드 품종이 샴페인에서 이렇게 블렌딩 될 수 있었던 이제 가장 큰 기여를 한 인물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동페리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지금 오늘날의 샴페인은 누가 제일 처음 만들었을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. 그 이제 샴페인이 좀 고급화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2차 발효를 한다는 거였거든요. 그러니까 워낙 이제 샴페인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냥 샴페인은 그냥 자연스럽게 뭐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2차 발효를 하는 과정은 과학적인 이제 이해가 있어야 가능했던 부분인데요. 이 샴페인을 만드는 방식을 처음으로 이렇게 문서화해서 발표했던 거는 영국 사람이었어요. 크리스토퍼 메레라는
과학자이자 물리학자였죠. 그래서 실제로 발효가 끝난 화이트 와인에 그 효모와 이제 그 당이 이제 혼합된 그 띠라주라는 그렇게 용액을 넣어서 다시 이제 그 병입을 하면 그 안에서 이제는 당이 이미 발효가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 2차의 당은 효모가 이제 CO2로 탄산으로 이제 그 바뀐다라는 거를 1662년에 그거를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이제 문서화하면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날의 샴페인을 만드는 방식을 정말 이렇게 최초로 이렇게 개발한 만약에 인물이라고 하면 크리스토퍼 메레라는 그 영국인이 실질적인 이 샴페인을 만드는 방식을 개발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. 오늘 이 샴페인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도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댓글 남겨주시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내용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. 많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